똑같은 말을 들어도 마음에 남는 느낌은 정말 다를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갑작스러운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혼자 온 여성분이 있었는데 장염 증세라 수액만 맞고 싶다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분이 바쁜 마음에 이럴 땐 일반 진료 보셔야지 응급실 오시면 안 돼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말 자체는 틀린 게 없었지만 그 말투에 여성분은 참았던 서러움이 복받쳤는지 불만을 토로하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른 간호사분이 조용히 다가와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하고 따뜻하게 다독여주더라고요. 첫 번째 간호사분의 말은 아마 응급이 아니라면 일반 진료가 더 좋다는 단순한 안내였을 거예요. 하지만 주말 저녁 보호자도 없이 홀로 응급실에 찾아온 여성분에게는 그 말투가 차갑고 무심하게 들려 서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정확한 설명보다 더 중요한 건 말의 온도라는 걸. 같은 말이어도 다정한 말투는 사람을 진정시키고 위로하고 다시 숨을 고르게 해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혜인 작가의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입니다. 작가는 말투의 작은 온도의 차이가 관계를 바꾸고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말투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책 속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프롤로그. 10년 전 20대의 나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바로 말의 무게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생각 없이 툭 내뱉는 말과 감정은 깃털처럼 내 입을 떠나지만 상대의 가슴에는 돌처럼 혹은 비수처럼 내려앉기도 한다. 때때로 그 반대의 상황도 존재하지만 나는 날이 갈수록 내 말하기의 부족함을 느끼며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나의 목표는 다정한 어른이 되는 것이다. 사회 초년생으로서 나는 전달력이 부족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대학 시절에는 나만 느낄 수 있는 신기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첫 직장에서 인턴으로 일할 때는 마치 내가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굴어서 조직에 분란을 가져다 주던 꼴통이 되기도 했다. 돌이켜보면 억울하지 않다. 말하지 않고도 알아주길 원했던 나의 투정이 부끄러울 뿐이다. 내 마음이 아무리 따뜻하고 깊은 이유가 있는 행동이라도 결국 상대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확실하게 전해야 하고 내가 듣고 싶은 방식으로 말해야 한다. 누구나 직관적으로 다정하게 이야기해 주길 원하며 내가 야단 맞는 상황이라면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피드백을 받으면 좋을지 미리 상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다정하게 말하기의 시작이다. 결국 뛰어난 전달력은 다정함에서 비롯된다. 이 책에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살던 내가 지금의 일상과 순간의 행복에 집중하게 된 일련의 사건들을 담았다. 지금의 나를 이뤄온 곳은 무엇일까? 지금의 나를 꽉 채우고 있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다정함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은 다정함이 이긴다이다. 나는 다정함이 세상을 더 이롭게 할 수 있는 힘이라고 믿는다. 다정함을 가진 사람은 엄청난 지능의 소유자이다. 다정함은
상대를 무안하게 하지 않는 배려와 상대를 안심시키는 반듯함이다. 똑똑함은 자신을 위한 지능이고 다정함은 타인을 위한 지능이다. 똑똑한 사람은 식당에 갔을 때 숟가락과 물잔에 때가 묻어있지 않은지, 음식의 맛과 향이 어떤지 살피며 뾰족하게 군다. 그러나 다정한 사람은 식당에 갔을 때 상대의 자리가 더럽지 않은지 살피고 상대의 수저와 물잔을 챙겨준다. 똑똑한 사람은 대화를 나눌 때 상대의 말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지만 다정한 사람은 상대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표정을 읽어가며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고르고 솎아낸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싶다면 다정함이 깃들어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아니, 다정함이 깃들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당신이 다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말자. 그건 대단한 지능이고 지혜다. 그렇지 않은가? 당신에게도 마땅히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다정함을 호구로 보는 멍청이는 그 선을 넘나들다가 큰 코를 다치는 법이다. 그러니 당신에게도 다정하게 대해주는 그런 사람을 곁에 두자. 당신은 굳이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니까. 이 책이 작은 위로와 함께 세상 곳곳에 있는 숨은 다정한 사람들에게 닿기를 바란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 위에서 기분과 태도를 어떻게 조화롭게 다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자. 이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당신에게 평생 무기가 될 다정함을 찾길 바란다. 말은 관계를 남기고 말투는 사람을 남긴다. 나는 오래전부터 말에는 체온이 있다라고 믿어왔다. 같은 말이라도 마음이 담기면 다르게 들리고 말투 하나에 누군가는 상처받고 또 다른 누군가는 위로받는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이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짚는 말일 수도 있다.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단단히 닫아버릴 수 있다. 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 방법은 어떨까요? 의견은 같지만 전달 방식은 전혀 다르다. 앞의 말이 단절이라면 뒤의 말은 연결이다. 말은 언제나 관계의 문을 두드리는 손끝과 같다. 두드리는 방식에 따라 문이 활짝 열리기도 하고 단단히 잠기기도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이다. 말투는 감정을 담는 그릇이다. 말이 차가우면 마음도 차갑게 전달되고 말이 따뜻하면 그 온기가 고스란히 상대의 마음을 적신다. 나는 그것을 숱한 경험 속에서 배웠다. 누군가 날카로운 피드백을 줄 때 말투 하나만 달랐을 뿐인데 그 말을 더 받아들이고 싶어졌던 순간들이 있었고 반대로 말은 옳았지만 날카로운 표현 때문에 마음을 닫았던 적도 있다. 영국의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는 말했다. 말은 우리의 감정을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우리는 언어로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고 소통한다. 사람에게 체온을 담은 언어로 다가가라는 이야기다. 말 속에 관심을, 말투 속에 존중을 담아야 관계가 살아난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굳이 말투까지 신경 써야 하나요? 진심이면 되잖아요. 하지만 나는 생각이 다르다. 진심은 언제나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진심이 있어도 말투가 차가우면 상대는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따뜻한 포장지를 두르면 선물처럼 느껴지고 날 것으로 건네면
경계심부터 생긴다. 다정한 시선은 언제나 시기 질투를 이긴다. 비교는 마치 안개 속을 걷는 일과도 같다. 길이 어딘지, 끝이 있는지조차 분간되지 않는 그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방향을 잃는다. 누군가의 속도를 보며 조급해지고 누군가의 빛을 보며 내 그림자를 탓하게 된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허무함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소유했느냐보다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소유했는가에 달려 있다. 이 씁쓸한 문장은 비교가 우리의 감정과 삶을 어떻게 조종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준다. 비교는 내가 가진 것을 무디게 만들고 결국엔 타인의 성과로 나를 측정하게 한다. 그 잣대는 늘 나를 부족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만든다. 그래서 비교는 결국 자존감을 잃게 만든다. 누군가의 빠른 성장, 가벼운 말투, 눈에 띄는 결과가 이상하게 마음속 깊은 곳을 긁고 간다. 그 감정은 한순간일 수도 있고 내 안에 오래도록 머물며 나를 지치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을 뿐 어떤 변화도 이끌어내지 않는다. 타인의 속도에 내 걸음을 맞추려 애쓰다 보면 결국 나의 호흡은 흐트러진다. 그러니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애쓰기보단 흘러가게 두자. 감정은 머물수록 썩고 흘려보내면 새로운 공기가 스며든다. 비교는 종종 비판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우리는 타인을 보며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은 관계의 거리감을 만든다. 데일 카네기는 말했다. 비판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이며 비판을 받는 사람은 방어적으로 변한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서로를 조금 더 부드럽고 다정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 모든 삶에는 보이지 않는 결이 있고 그 결을 모르고 쉽게 판단하는 일은 늘 오해를 낳는다. 하지만 기억하자. 진짜 깊이 있는 시선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된다. 누군가는 웃고 있지만 마음은 무거울 수 있다. 누군가는 침착해 보여도 속으로는 벼랑 끝을 걷고 있을 수도 있다. 이 세상에 가벼운 삶은 없다. 그래서 쉽게 부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조용히 응원하자. 따스한 시선은 비교를 이긴다.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은 더딘 게 아니라 단단한 것이다. 누군가의 이정표에 흔들릴 필요 없다. 비교가 아닌 이해, 경쟁이 아닌 공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더 멀리 간다. 그렇게 자신을 지키며 걸어가는 이에게 삶은 언젠가 반드시 응답한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자. 삶은 누구에게나 다른 속도로, 다른 결로 흘러간다. 그러니 오늘도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의 숨으로 걸어가자. 그 길 끝엔 조용하지만 확실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 나는 나의 거울이다. 사람은 자신의 얼굴을 스스로 볼 수 없었다. 거울이 없던 시절 우리는 물에 비친 흐릿한 실루엣으로만 자신을 짐작했을 뿐이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거울이 생기고 카메라가 등장하며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지금 우리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간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그 얼굴들은
모두 정지된 이미지일 뿐 진짜 나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세상. 우리는 누군가의 SNS에 비친 모습, 사진 속 웃음, 짧은 영상 속 말투와 표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기억한다. 그리고 그런 타인의 기준으로 나도 나를 판단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은 내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결코 누구의 인생에서 주인공이 아니다. 그저 한순간 스쳐가는 등장인물일 뿐이다. 내가 웃던 찰나, 내가 도와주었던 어느 날, 함께 걷던 그날의 바람처럼 사람들은 나를 조각처럼 기억한다. 결국 인생이란 타인과의 순간을 살아내는 일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순간을 살아내고 있을까?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나는 어떤 감정으로 남아있을까? 상냥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따뜻한 말을 건네던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바쁘다는 이유로 무심했던 사람이었을까? 데일 카네기는 우리가 타인에 대해 품고 있는 생각보다 그들이 우리에 대해 갖는 인상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 인상은 길지 않는 찰나에 만들어진다. 우리가 내뱉은 말, 우리가 지은 표정, 우리가 내민 손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깊은 기억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인간관계란 결국 찰나의 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의 문제다. 사람은 그저 타인의 거울이 되어 살아간다. 나를 바라보는 당신의 눈, 당신의 기억, 당신의 마음 속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고 있을까? 이 질문을 안고 하루를 살아보면 좋겠다. 타인을 향한 따뜻한 한마디가, 무심코 지은 미소 하나가 결국 나라는 사람을 완성해 나가는 진짜 거울이 된다. 그 순간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서로에게 따뜻한 기억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가길 바란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다정해야 하는 이유. 참 이상한 일이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예의를 지키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마음을 놓는다. 부모님에게, 연인에게, 오래된 친구에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툭 내뱉는 말들이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한다. 조금 짜증난 하루에 투정을 부리고 기분이 나쁜 걸 아무렇지 않게 쏟아내며 가족이니까, 애인이니까, 친구니까 이해하겠지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단단한 신뢰가 필요하고 더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 사람 사이에 가장 많은 오해는 말 안 해도 알겠지 라는 기대에서 시작된다. 그 기대는 곧 실망으로, 실망은 차가운 거리감으로 바뀌어 간다. 정말 소중한 관계라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야 라는 기대 대신 그만큼 말로 아껴주자라는 다짐이 먼저야 한다. 심리학자 루이스 헤이는 말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더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변한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존중받고 있다는 감정은 낯선 사람에게 받는 친절이 아니라 익숙한 사람에게서 느끼는 다정함 속에서 더 깊이 자리 잡는다. 나도 한때 그랬다. 일을 하면서는 행동을 조심하고 밖에서 마주하는 관계에서는 예의를 차리면서도 집에 돌아오면 나의 하루를 궁금해하는 엄마에게 퉁명스럽게 대하고 연인에게는 불편한 감정을 쉽게 쏟아내곤 했다. 그게 다정함이 아니라 익숙함에 기대어 만든 무례였다는 걸 꽤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깨달았다. 다정함은
친밀한 거리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상대를 향한 나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지금 내 옆에 있다고 해서 언제나 곁에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관계는 매일 새롭게 쌓아가야 하는 감정의 집이다. 가까운 사람이기에 더 신중해야 하고 소중한 관계일수록 더 따뜻한 말이 필요하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오래 쌓아온 시간을 무너뜨릴 수 있고 조금 더 다정한 말투 하나가 삐걱대던 사이를 다시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다. 당연한 관계란 없다. 오랜 인연도 돌보지 않으면 금세 멀어지고 매일의 다정함이 쌓여야 비로소 오래가는 인연이 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다짐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다정하자. 정리해야 하는 인간관계 특징. 관계는 마치 서로의 에너지를 주고받는 미묘한 상호작용이다. 그러나 어떤 인간관계는 그 자체로 나를 소모하게 만든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말도 잘하며 사람도 많아 보이는 그들은 마치 화려한 보석처럼 반짝이지만 정작 내게 남는 건 공허함 뿐이다. 대화를 나누고 만남을 가져도 뭔가 결핍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자기 이야기를 지나치게 많이 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독백처럼 이어지며 나의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는다. 대화의 주제가 자신의 경험과 자랑으로만 일관될 때, 그 순간 나는 그 사람의 알맹이가 없다는 것을 느끼곤 한다. 이 사람과의 관계는 깊이 있는 대화는커녕 감정의 교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남의 명함을 자기 명함처럼 내세우는 사람들을 피해야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둔갑시키며 마치 스스로의 인생을 포장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런 사람과의 만남은 단순히 피로감을 줄 뿐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관계는 누구와도 친해질 수 있지만 모두와 깊어질 필요는 없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만나고 나면 더 지치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성을 들여 유지할 관계가 아니다. 마음을 주는 일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를 무너뜨리며 이어가는 관계는 결국 내 감정을 잠식시키고 나의 자존감을 갉아먹는다.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이 아닌 알맹이를 보아야 한다. 나를 지키는 다정함은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한다 라고 말했다. 그러니 이제는 관계의 질을 따져보자. 진정한 친밀함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며 나를 소모하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기도 하다. 나를 존중하고 사랑함으로써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목표일 것이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가 다정한 하루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하루가 쌓여 다정한 인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다정한 한마디를 실천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책방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세요.